21번 문제입니다. 2.7m짜리 테이프가 있는데 이 5장을 0.3m씩 겹치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림 보면 이해가 되지? 이거 하나가 2.7m인데 다른 테이프랑 0.3m만큼 겹치게 이렇게 붙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기다란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6도막으로 나눴대. 나누기 6 했다는 소리지? 그랬을 때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거 전체 테이프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 그걸 6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테이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림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테이프가 2개야. 2개일 때 하나가 2.7이니까 이렇게 구해버리면 안 되겠지. 2.7에다가 2를 곱하면. 왜 안 됩니까? 이 둘이 이만큼의 길이만큼 뭐가 되었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쳐진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구해줘야 합니다. 자, 봐봐. 전체의 길이는 여기 이 2개를 붙였을 때 전체의 길이는 1번 부분과 그리고 2번 부분과 3번 부분을 한 번씩 더해주면 전체 길이가 나오겠지. 그런데 2.7m인 이 파란 색깔 테이프는 몇 번 부분과 몇 번 부분이 더해져 있습니까? 1번 부분, 이만큼 1번 부분이야. 1번 부분과 2번 부분이 더해져 있지. 이렇게 2개를 더했어. 1 더하기 2. 이게 얼마야? 테이프 하나의 길이인 2.7m. 그리고 빨간색의 길이는 여기 2번 부분과 그리고 3번 부분이 더해져 있지. 그래서 여기 3번 부분 그리고 여기 2번 부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2.7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2.7과 2.7을 그냥 더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자, 여기 있는 거 2개를 그대로 더하면 1번 하나 나올 테고 2번 나오고 또 2번이 한 번 더 나오고 3번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체 길이는 1번도 한 번, 2번도 한 번, 3번도 한 번씩만 더해져야 돼. 근데 이렇게 했으면 뭐가 몇 번 더해져 버린 거야? 2가 2번 더해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한 값에서 2번을 한 번 빼줘야 됩니다. 2번이 근데 뭐였어? 어디였어? 그래, 겹쳐진 부분이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2.7짜리가 2개 있는데 이렇게 2개 더하면 겹쳐진 부분이 2번 세지니까 겹쳐진 부분을 한 번 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2개를 붙였을 때 전체의 길이는 2.7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겹쳐진 부분인 0.3을 빼준 5.1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개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3개. 자, 3개일 때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구역을 나눠봤어. 1번, 2번, 3번, 4번, 5번 구역이 있네. 전체의 길이는 1번도 한 번, 2번도 한 번, 3번도 한 번, 4번도 한 번, 5번도 한 번씩만 더해줘야겠지. 그런데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테이프는 몇 번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 파란색은 1번 구역, 그리고 2번 구역이 있지, 그치? 그리고 빨간색은 2번 부분, 3번 부분, 4번 부분이 있고 초록색은 4번 부분, 5번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빨간색 1번과 2번 더하면 얼마? 2.7m가 될 테고 빨간색 2번과 3번과 4번 더하면 얼마? 마찬가지지. 얘도 2.7m가 되고 초록색 4번과 5번을 더하면 얘도 2.7m가 됩니다. 이 3개의 길이를 그냥 더해버려서 2.7 곱하기 3이라고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전체 길이랑 비교해 볼게. 1번 이렇게 한번 들어갔고 2번도 한번 들어갔고 3번도 한번 들어갔고 4번도 한번 들어갔고 5번도 한번 들어갔어. 근데 뭐가 남아있어? 2번과 4번이 지금 한 번씩 더 들어가 버린 거지. 2번과 4번 어떤 구역이야? 여기 겹쳐진 부분, 여기 겹쳐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겹쳐진 2번과 4번이 한 번씩 더 더해졌네. 그래서 전체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7m짜리가 3개 있는데 겹쳐진 부분이 한 번씩 들어간 거 있었잖아. 그치? 근데 겹쳐진 부분이 몇 개였어? 2개였었잖아. 2번 구역과 4번 구역을 빼주면 되겠지.
근데 2번 구역 얼마였어? 0.3m. 4번 구역 얼마였어? 0.3m였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2.7에다가 3을 곱한 테이프 길이에서 0.3m가 몇 개 있어? 2번 구역과 3번 구역 2개 있으니까 0.3 곱하기 2를 빼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8.1에서 0.6을 빼주면 되겠네. 7.5m가 나오겠지. 그렇다면 문제에서처럼 5장이 겹쳐져 있으면 전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 5장 길이를 구해. 2.7 곱하기 5. 거기에서 뭐 빼주면 되겠어?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잖아. 5장을 겹쳤다면 겹쳐진 부분은 몇 개 생기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문제로 가보자. 문제의 그림 보고 보자. 0.3m가 몇 개 겹쳐져 있습니까? 그래, 겹쳐진 부분이 4개가 나오네.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7m짜리 테이프를 5개 더했는데 겹쳐진 부분이 몇 개 있어? 0.3m씩 3개, 3개가 아니지 4개 곱해져 있잖아. 이걸 빼주면 되겠지. 얘를 계산을 해주면 계산은 한번 보자. 밑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볼게. 자, 2.7 곱하기 5는 12. 이거 계산 안 해놨네. 내가 하겠습니다. 2.7 곱하기 5. 내가 뭐 다시 해야지 이러면. 그럼 5, 2, 11 될 테고요. 7, 5, 35가 될 테고, 135가 될 건데, 여기 소수점 한 자리,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소수점 한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선 3과 5 사이에 소수점을 찍어서 13.5가 되겠지. 그래서 13.5에서 0.3 빼기 4 정도 남산으로 되지? 1.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2.3m가 나오겠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체 테이프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걸 6도막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12.3 나누기 6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정답이 나오겠지. 계산을 해주면 2.05가 되겠네. 나눗셈 단원이니까 나눗셈 한번 차근차근 보여줄게. 자, 이렇게 계산하고 1에는 안 들어가. 12에는 2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수점 찍어주고요. 3은 내려주고. 3에는 몇 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0 써주고 뒤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30에는 5번 들어가지. 그래서 2.05m가 나오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문제를 요약하기도 어려웠어. 그래서 말로 그냥 설명을 할게. 배가 가섬과 나섬이 있는데 가섬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나섬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배는 1시간에 10km 속도로 일정하게 이동을 할 거고요. 강물이 나섬에서 가섬 쪽으로 1시간에 4km씩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섬에서 나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가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한 중간쯤 가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섬으로 이동을 하거든. 그렇게 되었을 때 배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배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강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배는 1시간에 10km씩 일정하게 이동을 하겠지. 하지만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배가 가에서 나로 갈 때, 그리고 나에서 가 방향으로 갈 때 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자, 먼저 배가 화살표 방향으로 1시간에 10km씩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에서 강물이 1시간에 4km씩 흘러간다면 강물이 배 움직임을 도와주는 거니 아니면 배를 잘 못 가게 방해하는 겁니까? 그렇지. 방해하는 거지. 그렇지. 반대 방향에서 강물이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자, 그럼 방해해서 배가 이동하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배는 원래
가에서 나 방향으로 1시간에 10km씩 움직이는데 강물이 그 반대 방향으로 4km씩 이동하니까 강물이 이동하는 속도만큼 느려지겠지. 그래서 배는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가면 1시간에 6km씩 이동을 합니다. 강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로 배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 살펴봅시다. 배가 나에서 가 방향으로 1시간에 10km씩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강물이 같은 방향으로 1시간에 4km씩 흐른다면 강물이 배의 이동을 도와주는 거니 방해하는 거니? 그렇지, 도와주는 거지. 약간 뒤에서, 배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강물이.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배의 속력은 원래 1시간에 10km 이동하는데 강물이 도와줘서 4km만큼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1시간에 14km만큼 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에서 나로 이동할 때, 그리고 나에서 가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배의 속력이 달라진다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로 나눠 봐서 배가 움직이는 시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따르면 배의 이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섬 쪽으로, 가에서 출발해서 나섬 쪽으로 21km만큼 이동을 한 게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가섬에 두고 온 손님을 태우러 다시 가섬으로 돌아가는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님들을 다 태우고 나섬으로 다시 이동하는 구간.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있는데 각각의 구간별로 이동 시간들을 구해서 더해주면은 배가 움직인 총 시간이 나오겠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1시간에 10km만큼 이동을 하는데 강물이 방해하고 있지. 1시간에 4km만큼. 그렇다면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갈 때 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이동하는 거야? 10에서 4를 뺀 6km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21km만큼 이동했으면 몇 시간이 걸릴까? 자, 다시 봐봐. 1시간에 6km만큼 이동할 수 있는데 21km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치? 이거 좀 애매하면 쉬운 자연수를 넣어볼까? 1시간에 2km 움직일 수 있는데 10km 가려면 몇 시간 걸려? 그치? 5시간. 맞아.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거리 10km를 1시간에 가는 이동거리인 2km로 나눴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21km를 1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6km로 나눠주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에는 6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21에는 3번 들어가고 3이 나오고요. 안 나눠 떨어졌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자. 소수점 찍어주고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주고요. 소수점 찍었으니까 목 부분에도 소수점 찍고 5번 들어가니까 5라고 쓰고 계산하면 되겠네. 즉 나섬으로 21km 이동할 때는 몇 시간이 걸리냐면 3.5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아가는 방면에 이동하는 시간을 구해 볼게. 자, 나 방향에서 이제 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왔던 거리만큼 가는 거니까 배가 이동하는 거리는 21km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배가 1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달라지지. 배는 1시간에 10km 이동하는데 이번엔 강물이 같은 방향으로 4km씩 흐르니까 1시간 동안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0에다가 4를 더한 14km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21km를 가야 되는데 1시간에 14km만큼 간다면 21을 14로 나눠주면 되겠지.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1 나누기 14. 2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21에는 한 번 들어가겠지. 빼줍니다. 그럼 7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있으니 나눗셈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소수점을 찍어주고
0을 이렇게 내려주고 소수점 찍었으니까 목 부분에다가도 소수점 찍어주고요. 70에는 14가 5번 들어가지.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때는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 방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또 있겠지.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야. 손님들을 다 태우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1시간에 10km 이동하는데 강물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강물이 방해를 하게 되어서 1시간에 10에서 4를 뺀 6km만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거리가 얼마야? 42km지. 42km를 1시간에 6km씩 가니까 6으로 나눠주면 7시간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는 7시간이 걸리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것들 3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더해 봅시다. 더해보면 맨 처음에 3.5시간, 그 다음 돌아가는 시간 1.5시간,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하는 시간 7시간 더해볼까? 이렇게 2개 더하면 5시간이고요. 거기에다가 7시간을 더하니까 12시간이 되겠네. 배를 12시간 타면 굉장히 진짜 지루하겠는데 12시간 동안이나 타다니. 그치? 아주 고생을 많이 했겠네 이 사람들이. 23번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말뜻을 잘 이해해 본다면 이것도 근데 이것 말뜻을 이해한다고 해도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고 할게. 이때 자연수 부분을 가라고 하고요. 소수 부분을 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나는 0이 아니라고 했네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어려워할까봐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만약 15.23이라면 어떤 수가 자연수 부분은 얼마야? 15가 되고요. 소수 부분은 0.23이 됩니다. 23이 아니라 0.23.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15.23은 15 더하기 0.23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수 부분, 이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가에다가 3을 곱한 거랑 나에다가 4를 곱한 걸 더했을 때 15가 되는 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연수 부분, 소수 부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몇 개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7.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얘는 자연수 부분이 얼마겠습니까? 7이겠지. 소수 부분은 4가 아닙니다. 0.4입니다. 6.73 얘는 어때? 자연수는 6이고 소수 부분은 0.73이겠지. 마찬가지로 12.98은 자연수는 12, 소수는 0.98. 104.112는 자연수 부분은 104, 소수 부분은 0.112가 되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겠지. 뭐가 자연수 부분, 뭐가 소수 부분인지. 그리고 소수 부분의 특징, 여기 있는 이 소수 부분은 아무리 커봤자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습니다. 1보다는 무조건 작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치? 왜냐면 여기 부분이 소수니까 1보다는 일단 무조건 작아져야겠지. 1이 넘는 순간 자연수 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인 3 곱하기 자연수 부분과 4 곱하기 소수 부분을 했을 때 15가 되도록 숫자들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자연수가 익숙할 테니까 자연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더한 값이 15보다 커버리면 안 되잖아. 일단 그래서 자연수 부분이 6이 만약에 되었다고 쳐봐봐. 그럼 어때? 3 곱하기 6 해버리면 뭐가 돼버립니까? 이미 이것만 해도 18이 돼버리니까 15를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자연수는 6 이상의 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는 어떨까? 5. 여기가 5라고 생각해봐.
3 곱하기 5 하면 선생님 15 맞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도 있어? 4 곱하기 소수 부분도 있잖아. 그럼 15랑 몇을 더해야지 15가 됩니까? 여기 부분이 0이 되어야겠지, 그치? 그럼 4 곱하기 소수 부분이 0이 되려면 소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소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5도 안 돼. 5보다도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연수 부분이 될 후보들은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개들을 한번 여기에 넣어서 검증을 해 봅시다. 각각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먼저 자연수가 4라면, 자연수 부분이 4라면 이렇게 되겠네. 3 곱하기 자연수 부분 4에다가 4 곱하기 소수 부분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얘를 더하면 15가 되는 소수 부분을 구해볼게. 얼마야? 3, 4 더하면 12. 여기에다가 4 곱하기 소수 부분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15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4에다가 소수 부분을 곱한 수가 얼마가 돼야지 12에다가 얘를 더했을 때 15가 될까? 그래, 이게 3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소수 부분 볼게. 4 곱하기 소수 부분이 아까 얼마였었어? 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3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3을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0.75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는 얼마? 자연수는 4. 소수는 얼마? 0.75.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어떤 수는 4.75가 되면은 맞아 떨어지네. 일단 4는 되네. 그럼 3도 한번 해볼까? 3도 될 수 있잖아. 자연수 부분이 3이라면 3 곱하기 자연수 부분은 3에다가 4 곱하기 소수 부분을 하면은 이게 15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3, 3 계산할 수 있지. 얼마? 9에다가 4 곱하기 소수 부분을 더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 4 곱하기 소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지 9에다가 이걸 더했을 때 15가 됩니까? 그래, 얘가 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소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6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거의 얘기했던 것 중에 소수 부분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절대 1 이상이 될 수가 없어. 1이 되는 순간 걔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 자연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4에다가 소수 부분을 곱하면 절대 몇은 못 넘겠어. 소수 부분이 1 이상이 될 수가 없으니 얘는 4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보다는 작다는 소리야. 왜?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으니까 4에다가 1 곱한 값보다는 4 곱하기 소수 부분 한 개 더 작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 소수 부분은 절대로 몇 이상이 될 수 없어. 1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 곱하기 소수 부분을 한 것은 이 소수 부분이 어떤 수가 되더라도 막 0.99999 이런 거 되더라도 몇보다는 작아. 4 곱하기 몇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뭐 0.9여도 당연히 작고 0.8 이런 것도 당연히 작고 0.75 이런 것도 당연히 더 작아. 왜냐면 이 소수 부분은 1보다는 작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우면 설명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반복해서 봐봐.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꼭 물어봐. 알았지? 그래서 자연수 부분이 만약 3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 곱하기 3에다가 4 곱하기 소수 부분을 한 게 15가 돼야 되잖아. 그치? 여기가 얼마였어? 9잖아. 그러면 4 곱하기 소수 부분 한 게 얼마가 돼야지 더하면 15가 되겠습니까? 그치? 여기가 6이 되어야 돼. 그런데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았기 때문에 4에다가 소수 부분을 곱해봤자 몇보다는 작습니까? 그래, 4보다는 작다고. 근데 얘가 6이 되어야 된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절대 6은 못 되겠지. 4보다 작은데 어떻게 6이 돼? 그러니까 3일 때도 당연히 안 됩니다.
2일 때는 어떨까? 당연히 안 되겠지. 왜? 3 곱하기 2에다가 4 곱하기 소수 부분 했을 때 15가 되는데 여기가 얼마? 6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겠어? 그래, 아까보다 더 큰 수가 돼야 되잖아. 9가 돼야 되네. 당연히 안 되겠지. 1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한 수 중에서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딱 한 개밖에 안 나왔네. 바로 자연수 부분이 4이고 그때 소수 부분이 0.75였던 수, 그 얼마입니까? 그게 4.7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24번 문제입니다. 1.62km 떨어진 친구 집이 있대. 근데 오후 2시에 출발해서,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할게. 우리 집에서 친구 집이 있습니다. 친구 집은 친구라고 쓸게. 여기 우리 집은 나라고 쓸게. 우리 집에서 친구 집까지는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1.6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시에 출발해서 친구 집에 어쨌거나 도착했겠지. 도착해서 1시간 30분 친구 집에서 놀았대. 그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4시간이 아니라 4시 24분이 걸렸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름이 예슬인가 봐. 이 학생은 1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움직였나?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먼저 문제에서는 1분 동안 몇 킬로미터 걸었니를 물어보니까 모든 단위들을 분 단위와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얼마만큼 걸었는지와 걸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해줘서 적당히 나눠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걸어간 거리 봅시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친구 집까지 거리 1.62km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지. 친구 집에 갈 때 1.62, 집으로 돌아올 때 1.62니까 그렇다면 걸어간 거리는 3.24km가 됩니다. 그렇다면 걸어간 시간을 이제 구해주자. 집에서는 2시에 출발했고 도착은 4시 24분 했으니까 이동안 몇 분이 지나갔습니까? 2시간 24분이 흘렀지. 이걸 분으로 고쳐주면 얼마? 1시간은 60분이니까 2시간이면 120분. 120분에다가 24분 더하면 144분이지. 144분 지났는데 이 144분 동안 계속 걷기만 했습니까? 아니지. 친구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 친구 집에서 놀았던 시간을 빼줘야지 걸은 시간이 나올 거잖아. 친구 집에선 얼마 동안 머물렀어? 1시간 30분 동안 머물렀대. 1시간 30분은 분으로 고치면 60분과 30분을 더한 90분이 되겠지. 종쳤으니까 빨리 해야겠네. 그래서 걸어간 시간은 전체 시간 144분에서 친구 집에서 머문 시간 90분을 뺀 54분이 되겠지. 그럼 우리 이제 하나만 하면 되네. 54분 동안 몇 킬로미터 걸었다는 거야? 3.24km만큼 걸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3.24를 54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래? 10km 걸어갔는데 2분 걸렸어. 그러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킬로미터? 10 나누기 2를 한 5km지.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3.24km를 걸어갔는데 54분이 걸렸어. 그렇다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3.24 나누기 54가 되겠지. 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네. 3.24를 그럼 54로 나눠봅시다. 나누기 54. 자, 3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0 써주고요. 소수점 위로 올려주고 32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가. 324에는 6번 들어가네.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1분 동안 0.06km만큼 이동할 수가 있겠네. 25번 문제입니다. 하랑이는 3분 동안 482.4m를 움직이고 수아는 5분 동안 753.5m를 이동합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둘이 동시에 출발을 한다면 10분 뒤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동시에 출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하랑이가 좀 더 빠른 것 같아. 하랑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빨간색으로, 수아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메랄드색만큼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겠지. 이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랑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 이걸. 그 다음에 수아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그 둘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지. 자, 하랑이가 3분 동안 이만큼, 수아가 5분 동안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먼저 하랑이부터 10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1분 동안에 하랑이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10을 하면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지. 한번 구해볼게. 3분 동안 482.4m를 가니까 1분 동안에는 482.4를 몇으로 나눈? 3으로 나눈 만큼 이동할 수 있겠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482.4 나누기 3. 4에는 한 번 들어가고 18이 되겠고요. 6번 들어가고요. 2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소수점 찍어주고 4는 내려주면 8번 들어가겠네. 그래서 하랑이는 1분 동안에 160.8m를 이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10분 동안에는 이거의 몇 배? 10배인 160.8 곱하기 10인 1608m를 움직이겠지. 하랑이는 1608m. 자, 여기다 써놓을게. 10분 동안에 하랑이는 1608m. 그 다음엔 수아를 구해주면 되는데, 수아는 5분 동안 이만큼 이동했대. 그럼 10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하겠니? 이건 쉽지. 왜? 10분은 5분의 2배니까. 그럼 10분 동안은 5분 동안 간 거리에 2배만큼 이동하겠네. 계산을 한번 해보자. 753.5 곱하기 2. 자, 앞에서부터 하자. 27, 14. 그리고 25, 10. 23, 6. 25, 10이지. 계산을 해봅시다. 0, 7, 0, 1, 5. 자, 이렇게 되는데, 얘 소수 한 자릿수,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 없으니까 얘는 소수 한 자릿수가 되게 점 찍어주면 어디에다 찍으면 됩니까? 7과 0 사이. 그러면 1507.0이 되는데 소수점 밑에 마지막 0은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507이 되네. 그래서 수아는 10분 동안 1507m를 이동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 구해주면 되겠지. 1608에서 1507을 빼주면 얼마입니까? 101m가 되네. 그래서 101m,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